시간은 지금 김택쌤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김택쌤이 수투를 찍어서 올려주시고 선생님이 수원을 찍어서 올리기로 해서 지금 수원 어느 파트를 정리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니까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로, 그리고 지금 다들 최근 고쟁이를 갖고 있으니까 고쟁이 3스텝,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수열 파트하고 해서 수업 정리하도록 하고, 너네가 질문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는 거는 다시 영상을 찍어서 질문 풀이해주는 영상은 다시 올리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오늘은 삼각형의 활용을 하자. 진짜 유튜브를 찍게 될지는 몰랐는데 학생들 없이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너무 뻘쭘하고, 우리 학생들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이나 달아주고, 삼각형의 활용, 지금 이제 고쟁이 책에 지금 3스텝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풀 건데, 풀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정리 한 번만 해보자. 일단 처음에 사인 법칙이 나와, 그치? 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A, B, C가 있을 때 이 라지로 쓰는 알파벳은 각을 의미하고 대변, 요 소문자로 변을 우리가 이제 보통 나타내서 여기를 뭐 A, B, C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을 외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었을 때 2R과 같다라고 하는 게 사인 법칙이다. 뭐 법칙상으로는 되게 간단한데 이 사인 법칙은 언제 써먹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대변대각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삼각형을 주고 이 각도가 60도인데 이 길이가 4다 이런 식으로 대변하고 대각을 주면, 대변 대각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쓸 거다. 그래서 대변 대각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떠올리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다 보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외접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쓰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예전에는 코사인 제일 법칙이 있고 코사인 제일 법칙이 있었는데 제일 법칙은 하등에 쓸모가 없어가지고 코사인 제일 법칙을 지금은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또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코사인 A에 관련돼서 법칙을 쓴다라고 하면 E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거는 이제 변의 길이 입장에서 쓴다라고 하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이다. 뭐 이식과 이식은 이항만 하면 얘네들 얘를 1로 이항하고 얘를 1로 이항해서 이렇게 넘기면 얘가 되니까 같은 식인데, 이제 각 위주로 나타낼 때가 있고 변 위주로 나타낼 때가 있어서 각 위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위의 공식을 쓰는 거고 변 위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아래 공식을 쓰겠다, 뭐 이런 측면이거든. 그래서 얘는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쓸 거냐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A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각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각을 주고 B하고 C를 줄 때, 그러니까 B가 여기가 B고 지금 여기가 C니까 B하고 C를 줬는데 사이에 끼인 각을 주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끼인 각을 줬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주면 A, B, C라고 하는 세 변의 길이를 주면 써먹을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를 주면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코사인 법칙을 써먹겠다. 근데 너네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구별해서 쓰는 문제보다는 둘을 같이 써먹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너네가 삼각형 하나만 주면은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다시 삼각형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원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두 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 안에서는 사인 법칙을 썼다가 여기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실제로 나오는 거라서 얘네 둘은 구별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같이 사용한다라고 봐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삼각형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변대각이나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그 다음에 끼인각이 나오거나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다라는 거지. 그럼 내용 정리가 다 됐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삼각형에 이제 너네가 넓이 공식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항상 내가 말했던 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개만 잘 정리해 놓으면 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 맞지?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니까. 두 번째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요 길이가 B면 요 길이가 세타다.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게 AB의 끼인각이거든. 근데 AB의 끼인각이니까 끼인각이다. 코사인 법칙. 그렇지. 끼인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고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넓이를 쓸 때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삼각형이 나왔을 때 내접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내접원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요 ABC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게 대변을 A, 대변을 B, 대변을 C라고 하고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대문자 R을 썼다라고 한다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에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라고 하는 게 내접원의 반지름 줄 때 써먹는 공식이거든. 근데 요거는 단순히 이 공식을 써먹는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왜 이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너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데 내접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접선이란 말이야. 원 입장에서. 그럼 접선이니까 접점에다 선을 그으면 여기가 직교하고 접선에다 선을 그으면 여기가 직교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지금 요 길이들이 다 R이 될 텐데 요 삼각형을 큰 삼각형 ABC를 요렇게 자르게 되면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C고 높이는 R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고 높이가 R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고 높이가 R이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게 어차피 이 큰 삼각형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 내접할 때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발끈인데 신발끈 공식은 여기서 써먹을 일은 별로 없어가지고 신발끈 공식은 일단 뺄게. 그럼 너네가 이제 요거 세 개인데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느냐? 아니지. 우리가 내접원을 했으니까 또 외접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외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따온 건데 아까 전에 요걸 내가 세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란 말이야. 그럼 이 세타라고 하는 거를 C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뭘 배웠냐면 사인 법칙을 배웠어. 사인 C라고 하는 게 자, 2분의 1 A, B 곱하기 사인 C인데 사인 C라고 하는 게 저기서 이렇게 넘겨보면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어서 여기가 4R분의 ABC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4R분의 ABC가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을 때 공식이 이렇고, 혹은 2분의 1 곱하기 AB sin C라고 했는데 A를 사인 법칙에는 또 sin A로 나타내면 A가 2R 곱하기 sin A고 B도 2R 곱하기 sin B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두 번째 공식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뭐 거의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얘기해줄게 하는 김에.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S. 자, 여기서 S라고 하는 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그러니까 삼각형 세 변의 길이 합 나누기 2가 헤론의 이제 S 값인데, 이 S에서 A를 빼고 B를 빼고 C를 빼고 S를 곱해서 곱하게 되면 이게 넓이가 된다. 뭐 이런 공식이 있거든. 근데 얘는 거의 써먹을 일이 없을 거니까 기억 안 해도 괜찮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기억을 해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 근데 너네가 이제 뭐 내년 아니구나, 올해 여름이 되면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될 거 아니니? 뭐 미적분을 이미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미적분을 배워보면 알 텐데, 실제로 제일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여기는 삼각형의 활용이라서 그런데 삼각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기본 상식은 있잖아. 요거야. 첫 번째,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너네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삼각형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직각삼각형이 있어. 두 번째로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세 번째로 그냥 삼각형이 있어. 선생님, 정삼각형은요? 정삼각형은 너무 주는 정보가 많아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잘 나오지만 뭐 딱히 써먹을 게 없어. 그냥 너무 뻔해. 60도고 뭐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각의 크기가 같고 뭐 이러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가 달라요? 일단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너네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 하나하고 변 하나를 준단 말이야. 보통은 빗변을 주지. 여기가 90도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이렇게 각 하나랑 변 하나를 주면 너네가 이 각 하나 변 하나 가지고 표현이 안 돼 있는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라. 그럼 나머지 두 변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길이분의,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a분의 x가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은 x는 a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하지 말고 a 코사인 세타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되면 요 y라고 하는 거는 a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지금 각 하나, 세타라고 하는 각 하나랑 변 하나, a라고 하는 변 하나로 나타냈잖아.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그래서 각 하나 변 하나 가지고 나머지 두 변을 표현해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 그어. 그럼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걸 하면 돼. 그러니까 수선을 내려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각 하나 변 하나 가지고 나머지 두 변을 표현해라, 이러면 되고, 그냥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예각삼각형이나 아니면 둔각삼각형 말하는 건데,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이 나오면 아까 했던 사인 법칙이나 아니면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 됐냐? 아니지. 뭐가 남았냐? 우리가 이제 도형이라고 하면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육각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사각형 이후부터는 다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이 주야. 근데 삼각형으로 만들 수 없는 애가 누구냐면 원이거든, 원.
그래서 내가 이제 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연결을 선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부채꼴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니? 그럼 여기가 이제 호의 길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알세타, 호 길이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호 길이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 혼자 농담하려니까 너무 심심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각도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불러. 맞지? 근데 요 부채꼴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요렇게 원의 한 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지. 근데 원주각이라고 하는 놈의 2배가 중심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점을 여기다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은 항상 같다.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은 항상 같다. 뭐 이렇게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꼭 이게 부채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이게 현이라고 하는데,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들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각들이 같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점들을 연결하면 아 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그래서 뭘 잘 써먹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 각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써먹고 중심각이 얘 2배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그림이 이제 너네한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삼각형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일치하게끔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는데, 너네가 이 그림을 보면 아 원이 이렇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왜?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만들면 직각삼각형 되는 거 알지? 이쪽에서도. 그러면 얘네 둘을 지나는 이렇게 둘이 아니라 넷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 그림은 당연히 문제에서 안 주지. 너네가 잘 못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원이 안 그려져 있어도 원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원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뭘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삼각형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 2개로 볼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각도랑 합해서 몇 도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맞지? 물론 그걸 써먹을 건 아닌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원이 보여야 된다. 직각삼각형 2개 붙어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면 진짜 많이 써먹게 돼 있는데, 왜냐면은 직각삼각형 표현에서 덧셈 정리 이런 거는 다 이쪽 부분으로 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미적분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각 하나 변화를 가지고 나머지 2배 표현해라. 이등변이 나오면 수선을 내려고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냥 삼각형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쓰자. 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2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 기본이다. 자, 일단 기본 내용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 니네가 여기 있으면 농담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라도 가질 텐데, 니네가 없이 혼자 하려니까 한숨밖에 안 나온다. 우리 재원이 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시끄럽게 떠들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끄럽던 재원이가 없으니까 너무 개심심하네. 이래서 선생님은 유튜버가 될 수 없나봐. 너무 심심해. 자, 스텝 3의 첫 번째 문제가 지금 522번 문제거든? 그래서 522번 문제부터 우리가 뭐 다 풀 건 아니고 그냥 몇 개만 골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지금 1번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고 2번 문제에서는 지금 AC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AC의 길이가 최소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 첫 번째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삼각형의 최대 최소.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만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삼각형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일단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하라고 한 애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지 언제가 최대가 될 거야 언제가 최소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일단 그 대상을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최대가 되지 언제 최소가 되지 이렇게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을 해달라는 거는 일단 뭐 이런 거지. 일단 넓이부터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넓이 공식 쓰면 되겠지. 끼인각 나왔잖아. 끼인각 나왔으니까 넓이 공식 뭐겠어? 2분의 1에 요 변의 길이 곱하기 요 변의 길이 x분의 3 곱하기 2x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사인 60도 하면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x값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저 삼각형의 넓이는 일정한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됐고 AC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AC를 일단 먼저 표현을 해달라는 거야. AC를 표현을 해보자. 자, AC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B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B라고 놓을게. B를 찾으려고 하는데 끼인각이 나왔어. 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그치? 그래서 B제곱은 X제곱분의 9 더하기 4x제곱 빼기 2 곱하기 x분의 3 곱하기 2x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쓴 거지 지금. 그럼 여기에서 xx 떨어지고 코사인 60도 하면 2분의 1이니까 얘랑도 떨어뜨리고 그럼 3이 6 되고 그러면 x제곱분의 9 더하기 4x제곱 빼기 6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6은 고정값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다. 그치? 근데 얘가 역수관계니까 뭐 쓰면?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되지? 2 루트 요놈 곱하기 요놈 4, 9, 36 여기가 이렇게 그럼 루트 36은 6이니까 6이 12 그래서 최소값은 12 그럼 12 빼기 6 하니까 최소값은 6 뭐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아? 그건 아니고 지금 B의 제곱이 6이 나온 거잖니 지금. 근데 우리는 AC, B 값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6이 아니라 이제 루트 6이 되겠지? 그리고 AC가 최소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언제냐? 얘랑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9x제곱이 4x제곱이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x 4제곱 4분의 9 x 4제곱 그러면 x제곱은 2분의 3 그럼 x는 루트 2분의 3이겠지? 뿔만은 안 되잖아. x는 어차피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그럼 2분의 루트 6 뭐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x값이 2분의 루트 6인데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x분의 3 더하기 2x 더하기 b는 아까 루트 6이었으니까 루트 6 쓰면 여기가 루트 6분의 6 되니까 루트 6 되고 2 곱하면 루트 6 되고 루트 6 되고 아 정삼각형일 때가 최소구나. 그럼 3 루트 6이 답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지. 자, 최소값 최대 최소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지? A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C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AC를 먼저 표현을 해라. AC를 표현하고 나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표현이 먼저라는 거야. 구하는 게 최소값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AC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먼저 표현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끝난 건가?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 그럼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이제 우리가 526번 같은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선생님 혼자 촬영하기 심심하니까 너희들 다 부르기는 그렇고 시끄러운 재원이하고 상윤이하고 둘 불러놓고 수업할까? 상윤이 오라고 그러면 또 우리 상윤이는 또 안 올 건가? 모르겠네. 동현이 괌으로 놀러 갔대. 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데 있으니까 괌으로 놀러 가고 부럽게. 나도 괌 놀러 가고 싶다. 그림 잘 그렸지? 지금 526번은 문제가 뭐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각뿔이 있대.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각뿔이니까 다 4겠지? 모든 변의 길이가. 그럼 이건 정사각형이고 이건 정삼각형이고. OC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여기에 있는 점 P가 지금 움직이는 점이야. 동점이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야. 지금 BPD가 요 BPD가 지금 각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지금 돼 있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 다 구하는 거구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9를 빼래. 자, 그럼 아까 부족한 게 뭐였냐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를 표현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뭐겠어?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삼각형 이렇게 있는 거고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해보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려니까 지금 뭐가 불편하냐면 얘가 입체 도형인 게 불편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종이는 평면인데 평면에 입체 도형이 있다 보니까 3D를 2D로 놓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 그러면 3D로 놓고 풀 거냐?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가 사인 코사인 법칙은 평면 삼각형이지 입체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3D를 2D로, 그러니까 입체 도형을 평면 도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삼각형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을 표현을 해보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차피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니? 왜냐면 같은 P라고 하는 위치로 선을 그었는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둘 다 정삼각형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거야, 그치? 그 길이하고 이 길이까지 같은 건 아니지. 이거는 사각형에 있는 대각선의 길이니까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4 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지금 4 루트 2인 형국인 거고, 요 길이는 지금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지금 세타인 거야. 그럼 모르겠으니까 뭐 표현을 못해? 내가 항상 얘기하자니 모르면 모르는 대로 표현을 하라고.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봅시다.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x가 될 거야. 모르는 대로 표현한 거고, 코사인 세타를 표현을 해야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표현하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그러면 32 뭐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2x제곱이니까 여기가 2x제곱, 그럼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6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x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나봐. 그치? 왜? 어차피 여기 있는 값들은 다 고정이니까 얘네가 가만히 있을 거면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얘에 의해서 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x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 그럼 1에서 빼는 게 작아지니까 커지겠다. 그치? 그래서 x가 크면 전체 값,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커지겠다. 맞지? 그럼 나는 x의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은 때를 찾으면 코사인 세타의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은 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이제 x를 찾아야 돼, x를. 아, 그럼 x를 찾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찾지? x는 이 상황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니? 근데 x가 또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길이가 지금 x거든. 요 길이가 지금 x이기 때문에 너네가 다시 이번에는 요쪽에서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 아닌데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지. 이 삼각형은 몰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길이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는데 이등변 삼각형인 것만 확실하지 몰라. 근데 이 삼각형은 확실하게 한 변의 길이가 4인 사각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쟤는 무조건 정삼각형이지. 그럼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하자. 근데 x라고 하는 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에 내린 길이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나 여기다 이렇게 내린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x가 제일 길려면 어디가 제일 길겠어? 당연히 x가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길겠지? 그럼 제일 긴 게 한 변의 길이랑 같으니까 4겠다. 그치? 그러니까 x가 제일 크면 4일 때가 제일 클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너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좀 줄어. x 길이가 점점 줄어. 줄다가 수선이 됐을 때가 제일 가깝고 다시 늘어. 그러다 다시 4가 된단 말이야. 아, 얘가 제일 짧겠다. 그치? 그럼 얘가 제일 짧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정삼각형이라서 2대1 때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2 루트 3? 그러면은 x가 2 루트 3일 때가 최소인 거지.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가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4 집어넣어보면 16? 그럼 0이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4, 3, 12, 12니까 12는 얼마니? 3분의 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코사인 세타가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우리 잘하는 친구들, 우리 일반 학생들도 이걸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말고 일반에 대한 풀이법으로 또 다시 설명을 해볼게. 한 번 풀었으면 됐지. 뭘 두 번 풀어, 성가시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풀어보는 게 또 수학의 재미 아니겠니? 아이고, 뭘 정리. 아까랑 똑같이 여기에 지금 변이 있고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 건데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한 주기함수니까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야. 근데 딱 파이, 즉 180도까지 끌어서 보면 얘는 감소함수야. 0도부터 파이까지는 감소함수잖아. 그래서 너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증가함수의 정의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큰 게 크다, 큰 게 크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감소함수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작은 게 크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코사인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감소함수야. 그럼 작은 게 커. 그럼 작은 게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코사인 값은 커지게 된다 이런 거거든. 그럼 이 그림에서 P가 왔다 갔다 할 때 코사인 세타의 지금 최대 최소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려면 세타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이 최소가 되려면 세타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코사인 최대 최소는 있잖아. 지금 요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 P가 여기에 있어도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P가 여기에 있어도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서 이 길이는 변함이 없거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꼭지점의 좌표가 있잖아. 꼭지점? 한 꼭지점의 좌표가 가까이 있으면 세타가 커지고 멀리 있으면 세타가 작아지거든.
그러면 세타가 최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세타가 최소가 되려면 멀어야 된다는 거야. 즉 P가 이 선분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P가 지금 선분의 이 뭐지? DB? 선분 DB로부터 멀리 있어야지 세타가 최소가 되고 P가 DB로부터 가까이 있어야지 최소가 되거든? 그러면 P가 언제 제일 가까이 있느냐? P가 여기 위에 선이 이렇게 있는 건데 언제가 제일 가까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 딱 가운데에서 이렇게 될 때가 서로 직각이 돼서 이게 제일 가깝거든? 그럼 여기가 딱 이렇게 직각이 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기에 정중앙에 놓여있을 때 그럼 정중앙에 놓여있을 때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요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삼각형이라서 2대 1대 루트 3 하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 나오거든? 그래서 조 길이를 x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x가 2 루트 3일 때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세타가 최대라서 최소값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고 제일 멀리 있을 때는 언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이 길이가 제일 길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기니까 지금 요 x의 길이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x의 길이가 4일 때가 제일 길거든 그래서 x가 4일 때가 제일 길어서 제일 멀리 있어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계산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값은 멀다 가깝다를 이용해서 증가함수를 이용한 이런 풀이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이 잘 보이면 아 맞아 선생님이 코사인은 180도까지는 감소함수라고 했어 그럼 세타가 커지면 애가 작아지겠네 그럼 세타가 언제 제일 크지? 세타가 어디 있을 때가 제일 크지?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작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표현을 하라는 거야 표현을 해놓고 식을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표현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하라는 거야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만 다시 더 풀어볼게 529번을 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는데 그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 위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사인 가 5PA가 최대값을 가질 때 최대가 될 때 성분 AP의 길이는 얼마냐 지금 문제는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인 OPA를 표현을 해야 돼 AP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AP가 최대가 될 때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인 OPA가 최대가 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OPA를 표현을 해놓고 사인 OPA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가 언제 최대가 되지? 이런 거를 너네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사인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OP, OPA 요 삼각형을 지금 요 삼각형을 보라는 건데 사인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사인 법칙 말고는 쓸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라 움직이는 놈이거든. 뭐 이렇게 P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P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P가 뭐 여기에 와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사인 법칙을 써본다라고 하면 사인 가 OP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5A니까 요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게 저희가 3인 걸 아니까 3을 쓴다라고 하면 사인 가 5AP의 분의 3 내 외접은 내 반지름 2R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R이 저 3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저 큰 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왜 저거니? 그러니까 2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지 저 큰 반지름 3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P가 움직여 다니면 이 값도 달라지고 이 값도 달라지니까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인 값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최소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얘가 최소가 어차피 각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OA P가 최소가 된다? 잘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너네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사인 법칙으로 푸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A라고 하는 점도 정점이긴 하지만 P랑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에 있는 정점이다라는 얘기는 없거든. 그러면 5에서부터 A가 1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529번 529번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표현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지금 나는 이게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언제 이게 최대가 되는지가 도저히 못 찾겠어. 아까 같이 식으로만 써가지고는 식이 딱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도형을 좀 써야 되는데 OA의 길이가 1로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여기 위에 어딘가에 A가 있을 테고 여기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P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가 5고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P가 돌아다니다 보면 PA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A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5가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각이 변하겠지만 P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A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해볼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최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 코사인 법칙은 180도까지는 감소함수야.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삼각형 한 각의 크기 그러니까 OPA의 크기가 180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180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80까지 보면 이렇게 되고 90까지 보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는 이 각도가 90도를 넘어갈 수도 없어. 그 90도가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A를 움직여보면 알게 될 텐데 그러면 90도까지 해서는 사인은 증가함수라고 봐야 되거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각 OPA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각 OPA가 어떻게 최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각도가 많이 벌어지려면 여기서 이렇게 A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좀 그림이 안 맞는데 이렇게 여기 딱 접하게 될 때 A가 여기에 있으면 이 각도가 OPA가 가장 큰 각도거든. 너네가 A점을 어디에다 찍어 본다고 하더라도 뭐 A가 여기 있으면 각도가 이거 A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OPA면 요 각도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이 접하는 것보다는 각도가 커지지 못해. 맞지? 그러면 OPA가 최대라는 건 A가 여기 있을 때 최대인가 보다. 그치? 이렇게 딱 접하게 될 때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요 길이가 지금 3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사인 OPA의 값은 사인 OPA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그럼 얘가 3분의 1이 되지 않냐. 근데 그때 AP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답은 2루트 2가 된다. 그림 상황으로 만들면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나는 보여지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림을 너네가 해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최대 최소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자 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약간 도형의 상식들이 필요해.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까 너네한테 얘기했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각 하나 변 하나 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뭐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럼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갖는 성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최대치도 얘기했으니까 도형의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531번을 보면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니네가 이해를 잘할 텐데 우리 뭐 정규 수업도 잘 안 듣는 너네지만 동영상을 정규 수업보다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동영상 선생님이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너네가 잘 보면 선생님도 기분이 좋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치킨도 먹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겠지? 지금 문제에서 각 B가 90도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 근데 CD의 길이를 구하래. CD의 길이. 그럼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모르겠어. 왜? 아까 사인 법칙은 뭐 대변대각 나오고 외접은 나오면 쓰라고 했고 코사인 법칙은 뭐 세변의 길이 나오거나 끼인각 나오면 쓰라고 했는데 지금 끼인각도 모르겠고 지금 이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삼각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안 와? 이 길이는 안 해. 왜냐면 여기가 30도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될 테고 그러면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4? 루트 3분의 4면 얼마지? 3분의 4 루트 3? 요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이야. 요 길이는 좋아. 찾았어. 이것도 안 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120도겠지? 그러면은 이거 나와 있고 이 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 길이만 찾으면 끼인각 알고 있고 두변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될 것 같아. 이 C를 찾으면 되겠다. 더더군다나 또 이 C랑 BD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C를 찾기 위해서 BD를 찾으면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 얘기가. 그치? 이거 뭐 천재여야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너네도 충분히 생각할 만한 내용인 것 같네. 그래서 난 이 길이를 찾고 싶어.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DC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삼각형을 본 거고 이 삼각형 중에 아는 내용이 있나라고 찾다 보니까 이 길이를 알고 이 각을 알고 이 각하고 이 길이를 알다 보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되겠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되겠다.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쫙 흘러온 거잖아. 그럼 너네가 이제 이 길이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얘를 한 변으로 하면 뭐가 보이냐고.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 나면 아까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냐? 각 하나 변 하나 가지고 나머지 두 변 표현하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 길이가 4한 거는 나왔는데 지금 각이 안 나왔네. 그럼 각이 안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나오면 직각삼각형에서 각 하나 변 하나 가지고 나머지 두 변을 표현해라라고 했는데 변 하나는 나왔는데 각 하나가 안 나와서 표현을 못하느냐? 아니지. 안 나왔으면 내가 잡으면 되지. 표현을 하면 되지. 요 각도를 x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각이 x잖아. 그러면 요 각도가 90-x거든. 그치? 왜냐면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여기가 x가 돼야 이거 합쳐서 이거 합쳐서 90도가 돼서 이게 180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x라는 거야 지금. 맞지?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이런 힌트가 생겨. 알았어. x야. 이 길이는 4구. 그럼 이 길이는 4
코사인 x가 되고 요 길이는 4 사인 x가 될 거다. 그러면 요 길이가 일단 4 사인 x가 될 거다. 자, 이제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써야 되나? 그러네.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네. 그치? 왜냐면은 얘랑 얘를 알고 얘랑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 쓰나 보다. 그럼 사인 x 분의 요 길이가 4 사인 x야. 그럼 4 사인 x는 사인 120도 분의 지금 CD 사인 법칙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사인 x 날라가니까 4 남고 사인 120도 하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3? 그럼 CD는 2루트 3이다. 뭐 이런 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수학적 상식이 필요하다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각 하나 변 하나 하고 표현을 해본다. 각이 없으면 각을 잡고 변이 없으면 변을 잡고 직각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직각삼각형 써먹는 요령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할 줄 알았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달인이 됐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530번 문제를 또 보면 그러니까 재원이가 왜 계속 재원이 얘기만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친구들한테 미안한 건가? 뭐 우리 동혁이하고 상훈이야 지금 컴퓨터 킨 김에 동영상 틀어놓은 척 하면서 게임하고 있겠지. 그치? 상훈아? 희서도 게임하고 있으려나? 자,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AB의 길이가 6이고 BC의 길이가 4고 CA의 길이가 5고 PD의 길이가 지금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P2의 길이가 2분의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EFP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삼각형 넓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삼각형 넓이 공식을 아까 몇 가지 얘기했냐면 4가지를 얘기했거든. 첫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바꾸는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내저번의 관계름 나오면은 써먹는 공식 얘기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형국을 보니까 요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게 높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요 점하고의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점직거를 써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도형이니까 삼각형 문제라서 뭐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풀기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좌표들이 없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제일 가능할 것 같아. 그치? 요 각도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요 각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수학적 상식이라는 거야.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면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빗변을 지금 맞물려 있는 삼각형이거든. 그럼 내가 아까 뭐가 보여야 된다고 했어? 원이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했거든. 맞지? 요 점, 요 네 점이 원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겠지? 그럼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마주보고 있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요 값에 사인 코사인 값을 찾으면 얘도 찾을 수 있거든. 왜냐면 얘가 A면 얘는 180-A라서 사인은 코사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요 각을 찾으면 될 것 같아. 요 각을 찾는다는 것도 쉬워. 왜?
세변의 길이 6하고 4하고 5. 6, 4, 5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 주면 못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으니까 코사인 A가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6, 6에 36, 5, 25 마이너스 4, 4, 16 그러면은 60분의 얼마지? 16 빼면 20이니까 45 그러면 얼마야? 15로 하면 3, 4 4분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코사인 A가. 그럼 코사인 180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지? 변화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A랑 똑같지? 그럼 저희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코사인 A가 이거면 사인 A는 어떻게 되지? 사인 A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니까 16분의 9 하면 16분의 7 그러면 4분의 루트 7로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 왜냐면 A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각형 내각은 합해서 180도기 때문에 180 무조건 미만이거든. 그러니까 A가 180 미만이면 2, 4 보면 미만이라서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4분의 루트 7 그렇게 나오겠지. 그럼 나는 이제 얘의 사인 값을 알았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B 사인 세타인데 이 길이가 2루트 7인 것도 알았는데 이 길이를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는 이제 어떻게 찾냐면 아까 전에 삼각형에서 아까 삼각형에 내저번이 이렇게 나오면 왜 공식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직각, 직각, 직각이라서 이 큰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 큰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요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그치?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이거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지금 x 곱하기 6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7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7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밑변을 예로 보면 높이가 이거고 밑변을 예로 보면 높이가 이거고 밑변을 예로 보면 높이가 이거니까 6 곱하기 높이 루트 7 4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다 지워주게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얘랑 곱하면 6x는 더하기 2분의 8 13 루트 7은 2분의 15 루트 7 그러면 이게 6x가 루트 7이 되는 거니까 x가 6분의 루트 7 그렇게 나오나 그렇지. 그럼 x가 6분의 루트 7이니까 x에다 6분의 루트 7 넣어가지고 이거 뭐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530번에서 531번에서는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530번에서는 직각삼각형 두 개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원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원이 보였을 때 대각 길이의 합은 180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다 수학적인 상식이라는 거. 너네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어렵지 않아. 삼각형의 활용은 너네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공식들을 써야 되는지가 빨리빨리 안 떠올라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제한폭이 있거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만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만 익숙해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형의 상식적인 얘기는 다 한 건가? 라고 하면은 상식적인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네. 다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거기에서 535번을 보면 그림이
지금 요렇게 색칠이 돼 있어서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지금 BD가 CD보다는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120도고 A가 120도면 이 각도가 60도겠네. 이 각도가 60도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갖는 수학적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뭐 끝까지 풀어주지는 않고 너네한테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가계이등분선이야. 얘 이름이 이 선분의 이름이 가계이등분선이야.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라고 하는 게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거든.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이 나오면 애들이 이걸 제일 많이 써먹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근데 가계이등분선이 꼭 그것만 써먹는 건 아니야. 가계이등분선의 또 다른 측면도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이등분선이 있고 이 각도 이등분선이 있고 이 각도 이등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저번의 중심이야. 그래서 내저번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잖아. 내심이라고 하는 게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을 내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빨간색 가계이등분선의 길이를 x라고 한다라고 치면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이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를 하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60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근데 얘네 둘을 더한다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120이 된다. 그러니까 내각의 가계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이 각을 이등분한 걸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두 개의 넓이 합이 얘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길이를 x라고 하고 요 길이를 y라고 표현한 다음에 요 식에서 정리를 해서 x, y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너네가 한번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면 돼. 너네가 질문 올리면 선생님이 그거 질문만 다시 촬영해가지고 동영상 올릴 거니까 너네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537번은 뭐냐면 537번은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고 여기가 C고 사인 5 각 5 A, B가 4분의 1이다. B에서 접선과 이렇게 해서 C 만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4인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4다라고 하는 것도 표시해 줄게. 또 있나 힌트? 얘 같은 경우에는 OAB를 줬으니까 이 사인 값을 줬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이를 찾을 수 있고 이 길이를 찾으면 2분의 AB 사인 세타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또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써먹을 수 있어. 맞지? 근데 직각삼각형인 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직각이면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도 직각이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요 파란색이랑 요 노란색이랑 여기 부분이 끼어 있는데 요거 더하기 요 부분도 90도가 되는데 요거 더하기 요 부분도 90도가 돼.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다라는 건데 이게 원의 반지름이고 반지름이라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요 각도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도 세타가 되고 지금 요 각도도 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이 되고,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각 하나, 변 하나 길이 아니까 이 길이가 8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이 길이는 8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겠지 지금.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저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길이는 표현을 했는데 아직 구해진 길이는 없고 저기가 세타니까 지금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겠다. 그치?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도 세타고, 그치? 근데 요 삼각형의 요 각이랑 요 삼각형의 요 각이 서로 같으니까 지금 이게 서로 닮음이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 있지?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 그럼 여기를 D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 얘기는 삼각형 ABC랑 지금 누구랑 닮음이냐면 삼각형 B 그 다음에 D, C가 지금 서로 닮음이다. CC가 서로 똑같은 각이고 지금 요거랑 각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닮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8 사인 세타로 알고 있으니까 요 부분하고 지금 누구하고가 닮음이 되냐면 8 코사인 세타하고 닮음이네. 그치? 그러면 ABC에서 8 코사인 세타하고 지금 여기에서 얘가 8 사인 세타가 닮음이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 대 사인 세타가 닮음이고, 또 알고 있는 정보 있나? 이등변 삼각형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요 각도가 여기가 90이니까 90 플러스 세타거든? 그럼 여기가 90 플러스 세타가 될 테고, 안되나? 80 안되네. 이등변은 아닌가? 생긴 거는 이등변처럼 생겼지만 이등변은 아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풀어야 되지? 모르겠네. 닮음을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길이하고 어차피 요 삼각형들끼리도 닮음이다. 근데 여기가 세타다. 뭐 이등변이거나 뭐 그런 또 다른 힌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나 바보다. 지금 이걸로 안 써놓고 있잖아. 사인 5AB가 4분의 1이라는 걸 힌트를 줬는데. 그러네. 사인 5AB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줬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라서 이 길이가 사인 세타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8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 근데 사인 세타가 지금 4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2란 말이야. 사인 세타가 지금 2야. 아니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야.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2야 지금.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16분의 1을 하게 되면 여기가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15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15? 그러면 이게 루트 15 대 지금 1 꼴이 되는 거잖아. 지금 달력이가. 그치? 그러면은 그거는 뭐 필요 없는 건가? 어차피 A, B, C를 타는데 미안. 이거는 뭐 필요 없는 부분인데 괜히 찾았네.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요 길이가 8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니까 여기가 2 루트 15. 그 다음에 여기가 8. 참 이 길이 찾으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구나. 짜증나. 괜히 지웠네.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큰 삼각형하고 아까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라고 했는데 이 제일 긴 길이가 8 더하기 x거든. 그럼 8 더하기 x 대 이 작은 삼각형의 제일 긴 길이는 모르니까 이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길이는 어차피 구해야 되나? 이 길이가 빗변이 2인데 또 이게 사인 값이라서 이 높이가 4분의 1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2 사인 세타니까 4분의 1 하면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1? 그럼 피타고라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만들어지고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분의 1 대 4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은비가 1대 8이거든. 여기가 1대 8이거든. 그러면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 8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8x가 돼야 되는데 요 길이가 반지름 4라서 그러면은 요 길이가 8x 마이너스 4가 x가 돼야 되니까 x는 7분의 4? 그럼 요 길이가 7분의 4 이렇게 되니까 7분의 4 더하기 8 그러면 7분의 4 더하기 8이 이쪽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는 2루트 15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1 그럼 요거 곱하면 답이 만들어지겠다. 그치? 미안해. 좀 헤매서 풀어가지고 하여튼 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면 돼. 또 많이 물어본 문제가 이제 애들이 539번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539번에 대한 문제인데 자 539번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너네한테 B를 줄 때가 있어. 그게 각의 B를 줄 때가 있고 길이의 B를 줄 때가 있는데 각의 B를 주면 길이의 B로 나타내고 길이의 B를 주면 각의 B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각은 길이로 길이는 각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문제에서 탄젠트 A 대 탄젠트 B 대 탄젠트 C가 3대 5대 7일 때 사인 A 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지금 L 대 M 대 N이다. 이때 L 대 L 더하기 M 더하기 N을 구하시오. 지금 이런 문제인데 이게 각의 B를 준 거야. 그러니까 A 대 B에 대해 C를 준 건 아니고 탄젠트나 사인이나 코사인을 포함해서 준 거긴 한데 어쨌든 대문자라고 하는 게 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각의 B를 줬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각의 B는 이런 거야. 그럼 이걸 길이 B로 바꾸라는 거야. 근데 길이 B로 어떻게 바꾸냐면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도 마찬가지야. 어떤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뭐 2대 4대 3이다. 뭐 2대 4대 5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이게 길이의 B를 준 거야. 그럼 이걸 너네가 각의 B로 바꿔야 돼. 사인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는 불분율이야.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각이 나오면 길이 B로 바꿔야지. 근데 선생님 뭘 어떻게 바꿔요? 탄젠트는 뭐 없는데. 자, 탄젠트 A가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될 테고 탄젠트 B도 탄젠트 C도 이렇게 될 거야. 아직은 계속 각이지? 라지 A가 있으니까. 근데 코사인 A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사인 A는 2R분의 지금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이거 바꾸면 2R분의 A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다 적용을 시키면 2CA분의 C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분의 2R분의 B가 될 테고 C는 2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2R분의 C가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이걸 정리를 해보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2는 떨어뜨리고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서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면 R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ABC가 되고 R 곱하기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ABC가 되고 R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의 ABC가 될 거라는 거야. 맞지? 근데 농담 안 하고 계속 문제만 푸니까 너무 머리 아프다. 그치? 지금 한참 문제만 풀었네. 너네도 지루하지? 이렇게 지루할 때는 그치? 백다방에서 청포도에이드 먹어야 되는데 너네가 없으니까 청포도에이드를 사러 갈 사람이 없네. 자, 어쨌든 간에 쟤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B니까 이거 떨어뜨려도 괜찮고 R 떨어뜨려도 괜찮으니까 결국 이 부분이 B제곱 더하기 빨간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미안 노란색으로 바꿔쓸게.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에 지금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렇구나. 여기까지 왔어. 이제 뭘 했어 내가 지금? 각을 길이비로 바꾼 거야. 저기 쓴 것처럼 각을 ABC라는 소문자로 바꿨잖아. 지금 라지 ABC가 소문자 ABC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게 1단계는 성공한 거야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보면 이제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때 지금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역수가 되니까 3분의 1 대 5분의 1 대 7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공배수가 얼마가 곱해져야 돼? 얼마가 곱해져야 되지? (3대 5대 7이) 아니라 (3대 5대 27이네) 미안. (3대 5대 27) 27인데 이거를 역수를 취하니까 45대 27대로 45대 27대 5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을 45K라고 놓고 지금 이것만 몇 번을 쓰는 거냐 진짜. 이게 내가 혼자 풀면 이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아닌데 니네한테 알려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지금 얼마지? 50 77K잖아?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2A제곱이 나오는데 그럼 2A제곱이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32K 32K 그 다음에 또 이거에서 이거 빼면 2B제곱 나오거든. 2B제곱이 50K 그 다음에 2C제곱이 지금 72K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대 B제곱 대 C제곱이 32대 50대 72니까 얼마니? 16대 25대 3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대 B 대 C가 4 대 5 대 6인가 봐. 어차피 A, B, C는 길이라서 양수니까.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각 B니까 또 이걸 길이 B로 바꾸면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라서 결국 2R 떨어뜨리면 A 대 B 대 C니까 A 대 B 대 C가 지금 4 대 5 대 6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15가 된다. 그래서 답이 15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상학함수 3스텝 문제는 대충 다 풀어줬는데 안 풀어준 문제들은 너네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리면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끝.